안녕하세요. 카이스트 j 서비스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조은의 성화입니다. 네, 금일 발표한 논문은 OCGAN, One Class Novelty Detection Using GANs with Constrained Latent Represent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상기 논문은 CDPR 이제 등재가 되었고 2019년에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 다음과 같이 one class novelty 뭐 저희가 이제 노테이션을 이 용어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novelty, 뭐 anomaly, irregular라고 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쓰는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치를 탐지하는 이제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에 기반한 이제 방법으로 요즘 많은 딥러닝 기반의 이제 이상치 탐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 재구성 오류 바탕의 어떤 디텍션 방법입니다. 되게 유명하지만 혹시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가장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아래 같은 이런 오토엔코더 기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0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노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0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우측에 나온 것처럼 오토엔코더가 잘 학습을 하면은 저렇게 0을 잘 만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래처럼 8이라고 하는 이제 비교적 이 오토엔코더가 학습을 할 때 수행되지 않는 이런 어노멀리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잘 만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접근으로 시도를 했고 그렇다면 이 모델은 노멀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진 것과 기존의 것이 큰 차이가 없지만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구성 오류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디텍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착안한 것이 바로 오토엔코더 기반의 재구성 그 오토엔코더 기반의 아노멀리 디텍션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많이 이제 이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로스를 어떤 걸 사용하냐 이런 것도 많은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민스퀘어 픽셀에 있는 값을 이제 바탕으로 MSE를 써서 이제 하는 방법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클래스가 이제 잘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기반으로 가정을 하지만 어, 저자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이게 어떤 경우는 홀다지 않다. 어떤 경우는 이게 꼭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0과 1, 그러니까 한마디로 0과 1 같은 이런 샘플들을 만약에 우리가 써지지가 않네. 네, 이런 샘플들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 노멀 이런 걸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비교적 디텍팅을 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0과 1 같은 이런 심플한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얘를 노멀로 가지고 학습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0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디텍팅을 잘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지만 8과 같은 게 만약에 노멀이라고 학습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제 8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에 있는 값을 저희는 노멀이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쭉 학습을 하겠죠. 이제 8을 쭉 학습을 하는데 당연히 8들은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이쪽 8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1과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기대할까요? 잘 못 만들어야겠죠. 근데 간혹 보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샘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6, 9, 뭐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 1도 잘 만들어주고요. 1, 6, 9 같은 이런 샘플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못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만드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노멀리 스티칭할 때 레컨션 로스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툴코 기반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다. 그럼 왜 그러냐? 를 따져보면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떠한 그 정보들이 꼭 어떤 팔이라는 걸 내가 만약에 이제 쭉 학습을 할 때 내가 이제 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꼭 팔의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런 아웃 오브 클래스의 정보들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이런 팔같이 복잡한 어떤 피처를 갖는 이미지의 경우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클래스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것만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엔코더 기반의 모형에서는 인클래스를 잘 표현한다라는 거에만 요즘 대부분 연구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아웃 오브 클래스는 확실히 벗어나 있다. 확실히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좀 벗어나 있고 이게 확실히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토인코더가 놓으면 잘 만든다고 하고 그것만 계속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노멀리가 들어오면 확실히 못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은 더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이제 나온 방법이 이제 본 연구에서 나온 방법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구 같은 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구가 잘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구를 잘 못 만들고 물론 이렇게 100% 여기에 다 대응하지 않는 샘플들도 있습니다. 이게 1이 들어오면 최대한 8이랑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6 같은 경우는 잘 만듭니다. 이런 샘플들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걸 뒤에서 또 인포메이티브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아닌 것들을 만들게끔 아웃 오브 클래스는 잘 못 만들게끔 하게끔 하는 이런 특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8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인클래스로 주면은 무조건 8을 만들게끔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든 8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7 같은 샘플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8을 만들려고 하는 샘플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학습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바탕을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왼쪽 그림을 보실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8을 예로 들었는데 8과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어떤 8과 8을 잇는 어떤 패스를 그렸다고 했을 때 8과 8을 갖고 있지만 이 사이의 값들 중에는 이 피처들 값들 중에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뽑은 이런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 공간들이 이런 8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뽑았을 때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그런 공간들을 다 어떤 8이라고 하는 기본 클래스에 강제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재구성 오류가 더 방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측처럼 이렇게 만든다면 조금은 더 나은 정보,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정보가 1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8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나 이 만들어지게 하는 네트워크들을 좀 조작해서 이렇게 좀 더 8에 가깝게 만들게끔 못할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게 이제 다음 논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방법입니다.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뭐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요. 원래 기본 오토인코더가 인풋에서 아웃풋을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만드는데 이제 그냥 인풋 넣는 게 아니라 살짝의 노이즈를 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여기서 썼는데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살짝 줘가지고 좀 더 모델의 제너럴라이즈블리티를 조금 더 확보했다. 뭐 이런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큰 뼈대가 되는 아키텍처가 바로 이 오토인코더 구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뭐 다른 네트워크에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는 MSE 로스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용을 하고요. 이 N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했고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분포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은 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획득하고자 하는 샘플들에서 every and each instance from the latent space 이런 모든 샘플들이 다 어떤 기본 클래스를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each랑 every거든요.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뽑은 모든 샘플들은 기본 클래스를 잘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어,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그걸 확보해야 된다. 이게 보장이 돼야 우리의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예를 들면 이제 인풋 이미지 8이겠죠. 이제 아까 노멀이겠죠. 노멀이라고 하는 인풋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그걸 조금 더 이제 잘 흩뜨리는 형태인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형태로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explicitly forced latent representation of a in-class example to be distributed uniformly across the latent space.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유니폼 형태로 근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L1이라고 하는 걸 이제 L2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분사를 시키는데요. 이제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겐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L1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과 L2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형태를 갖는데 거기서 뽑아내는 어떠한 잠재 이 잠재 퓨처와 이 잠재 퓨처 이 두 개 간에 얘가 갖는 분포 형식을 얘한테 근사시킨다는 방법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걔네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걔네에 있는 로스 펑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가우지안 노이즈에서 뽑은 G트를 바탕으로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고 디스크가 판단을 하잖아요. 요런 이제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관점에 있는 네트워크 하나랑 그리고 우리 유열에서 뽑은 이 X가 뽑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 값은 최대한 1로 가깝게 하고 이 값은 최대한 0에 가깝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 식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 이제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하게끔 하게 되는데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GT가 뽑아내는 이 가우시안이 점점 이거에 가까워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점점 더 이제 잔슨 셔널 다이버시티 그걸 로스를 기반으로 옵티머널 포인트에서는 결국 이게 여기에 거의 가깝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논리에 기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얘에 분산시키라는 거기 때문에 이 px가 결국은 이 리얼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뽑아내는 정보가 바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정보에 의해서 뽑히는 정보가 있고 실제로 이 저희가 분산시키고자 하는 타겟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겟로스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형태로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결국 이 리얼을 여기 유니폼에 근사시킨다 라는 이런 포맷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1을 L2에 근사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 L1을 L2 형식으로 살짝 흩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디코더 혹은 제너레이터, 이 디코더가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죠. 어쨌든 이 디코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가 결국은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리얼 이미지인가 기본 클래스의 이미지와 동일한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뽑아낸 이 L2로 근사시킨 이 분포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때, 디코더로 이제 복원을 할 때 그 복원되는 이미지가 최대한 인풋 이미지와 유사하게끔 보이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L2로 분사를 했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인풋, 아까 파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까 뭐 1이든 2든 이렇게 보이게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는 게 또 스페이스상에 존재하겠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만약에 복원을 시키면은 그게 8이랑 가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이 8에 가깝게끔 이제 분포를 그좀 근사시키는 게 바로 이제 그 그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네,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겟노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값을 최대한 실제 리얼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끔 만들려고 타겟팅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조금은 바뀌죠. 결국은 우리는 이 타겟에 있는 걸 이 타겟에 있는 걸로 최대한 유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게 되면은 이 결국 이 페이크 이미지, 결국 여기서 만들어낸 이 L2에서 뽑아낸 이미지가 실제 기본 클래스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저희가 여태까지 얻어낸 아키텍처는 다음까지 생겼는데 그럼 이 아키텍처만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아노말리 잘 디텍할 수 있을까요? 어, 이 A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라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했을 때 이런 노란 박스에 있는 샘플 같은 것도 제너레이트 했다고 합니다. 자, 0은 누가 봐도 0처럼 보이죠? 9인데 이 꼬리가 잘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왜 나왔을까요? 이런 이제 기본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리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굉장히 차원이 큰 경우는 이 모든 지역에서 이거의 샘플링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검은색 박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쭉 이제 이렇게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만약에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이 L2겠죠. 어쨌든 그게 점점 더 뭐 예를 들면 기본 클래스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굉장히 크면은 사실 이 모든 네모 이 검정 박스를 다 그렇게 분사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이 파란색 박스에서 뽑힌 샘플을 뽑게 되면 얘는 이 빨간색들처럼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아요. 즉 기본 클래스를 잘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샘플들을 뽑히게 되면 이런 샘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샘플들이 이제 잘 구를 대표할 수 없는 샘플들이게 되고 그게 곧 저자는 informative negative samples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샘플들은 결국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해도 결국 이렇게 뽑히지 않은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를 잘 대표할 수 있게끔 만들까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클래시파이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샘플스를 디텍팅해서 얘네들을 뽑아내서 얘네들을 따로 또 구를 대표할 수 있게끔 근사시킨다. 그리고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한다. 라고 이제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는데요. 우선 클래시파이어의 가장 큰 목적은 얼마나 이 기본 이미지가, 즉 내가 처음으로 이제 인풋을 넣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얼마나 이제 잘 기본 클래스를 대표하느냐라는 이제 그거를 판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클래시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네트워크들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학습합니다. 즉 가장 먼저 학습하는 뒤에서도 저희가 전체 슈도 코드를 살펴보겠지만 가장 먼저 학습하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쭉 거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때는 뭐 D1, 뭐 DL, DV 다 어떤 것도 지금 학습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얘네들은 아직 안 써요. 그냥 인풋을 넣어서 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얘는 예를 들면 기본 클래스는 8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8을 잘 대변하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얘는 아직 근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나온 이거는 당연히 이상한 애가 나오겠죠. 페이크가 나오겠죠. 이 C는 리얼과 즉 진짜 8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8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 두 개를 받아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학습을 수행하냐? 바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내가 리얼로 는 이 재구성의 이미지가 진짜 리얼입니까? 그리고 내가 유니폼에서 뽑은 이 샘플이 진짜 페이크입니까?를 가지고 그 엔트로피의 평균을 사용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C는 바로 그 로스를 바탕으로 옵티마이즈가 되고요. 점점 더 8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아이로 이제 얘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네트워크들을 학습하기 전에 학습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C를 가지고 어떻게 앞에서 설명했던 이 샘플들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informative negative min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되냐면 아까 처음에 C를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포크에서 이게 좀 옵티마이저를 스텝을 한번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이제 이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 혹은 레이턴트 비주얼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수행하고 한 번은 스텝을 밟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모든 네트워크를 동결시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지 않고 다 그냥 이 C 같은 경우는 이빌레이션 모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번 이포크 했으니까 얘는 얘에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 번 얘가 이렇게 근사된 이 한 번의 샘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를 뽑아서 그게 진짜냐? 를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가 팔을 가지고 쭉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팔을 이제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뭐 L2가 이렇게 있으면 그 팔에서 네가 지금 열심히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때 네가 뽑은 샘플들이 진짜 이 C가 판단했을 때 이 친구가 판단했을 때 진짜 그러냐? 를 한 번 더 점검 받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러냐고 봤을 때 만약에 아니야 좀 부족해 뭐 이런 샘플들이 나온다고 해봐요. 얘는 9에 가깝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수행하냐면 아까처럼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줍니다. 로스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코드를 봤었는데
그리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이 torch 그 값, 그 벡터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바로 옵티마이즈 스텝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포인트를 움직인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포인트가 아직 팔을 C가 판단했을 때 아직 팔을 잘 대변할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제시한 로스만큼 살짝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옮겨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조금 더 구를 잘 나타낼 수 있게끔 이 얘를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처 이 DL과 DV를 통해서 놓친 샘플들을 한 번 더 C로 통해 점검한다. 네트워크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전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을 때 좀 더 잘 깔끔한 기분 클래스 샘플들이 나오더라. 잘 복원되더라. 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배웠던 네트워크들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수행할 때마다 처음에 이제 가우지안 노이즈를 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인코더로 넣었던 L1 아까 저희 그 오토 인코더 중간에 있었던 그 N1이 나오고요. 저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L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수행하는 건 바로 이 C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L1과 L2를 가지고 디코더에 넣어줘서 이 각각이 이 L2는 실제로 가짜이기 때문에 0이고 얘는 1이니까 이때 각각 계산이 되는 이 C가 나오는 밸류는 당연히 바이너리 퍼센트로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L 클래시파이어를 정의해주고 C를 학습합니다. 그때 모든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고정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L1이 이제 0 그리고 L2가 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로스가 결국 아까 말했던 그 레이턴트 이제 그 L1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은 L2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 갖는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1차로 수행하고 왜 그 겐에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여러 번 학습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먼저 학습이 이렇게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마저 제너레이터 학습을 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아까 어, 그 디코더 여기 디코더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이 이제 이미지를 판별하겠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 먼저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디코더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인포메이티브 네거티브 사이닝을 수행합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네트워크를 동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의 네트워크를 돌아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디스크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 L2가 니네가 뽑은 그 L2에서 내가 제너레이트한 샘플이 진짜 리얼입니까? 진짜 기본 클래스와 가까우냐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거를 바로 L2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L2에 바로 근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클래스를 잘 대표하지 아직 못하는 그 부분을 조금은 기본 클래스를 잘 대표할 수 있게끔 근사시킨다. 라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에 이제 추가된 겟 로스를 추가적으로 더해줘서 이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이 둘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오토엔코더도 잘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쭉 수행을 해주고 이때 학습되는 게 이제 디코더랑 이제 인코더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학습을 이제 인코더, 디코더의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로스가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감마가 들어가 있죠. 이 감마가 이제 조금 더 저자는 결국은 잘 복원이 돼야 되는 게 디텍팅한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복원을 잘하기 위해서 그 복원 로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결국은 아노멀 디텍팅을 하는 최종 로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큰 값을 람다를 곱해줘서 조금은 더 좋은 리컨스 로스를 나올 수 있게끔 가중치를 줬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저자는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오시겐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리얼 인풋 이미지라고 하면은
걔를 이제 복원시킨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리컨스 로스를 계산하는데 그냥 이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DL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런 유니폼한 형태로 바꿔나가는 그 과정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이 뽑힌 이 샘플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와 근사시키게끔 만드는 이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서 이제 학습에 수행이 됩니다. 이 둘이 수행되기 전에 먼저 수행되는 건 당연히 이 찐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먼저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수행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둘이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토인코더가 제너레이터랑 오토인코더가 학습되기 전에 뽑아낸 샘플들이 실제 클래시파이어가 봤을 때 좋은 샘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샘플도 그 레이턴트 벡터를 옵티마이즈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좀 더 기본 클래스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긴다. 이제 그런 기능이 바로 여기서 수행됐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오토인코더를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다음 이제 네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패션 엠니스트나 엠니스트는 일단 배경사진이 없고 원 채널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쉬운 태스크의 그 도형인데 이런 게 있었고 코일이라고 하는 이쪽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 사진 인풋을 쓰지만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기본 클래스라고 하면은 기본 클래스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별로 베리에이션이 없죠. 그냥 이렇게 각도만 살짝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구가 얘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지한 데이터셋이라고 저자는 또 언급하고 있고 사이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 사진을 넣는 거고 이런 배경 사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행하기 어려운 태스크다라고 또 이게 또 그런 데이터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로 그냥 그 여러 번 이제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80% 테스트를 20% 사용해서 여러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평균을 때린 그 결과가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인 클래스로 사용하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 오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수행하는 거죠. 얘를 인 클래스로 사용했을 때 디텍션, 얘를 인 클래스로 사용했을 때 디텍션, 이거를 다 계산해서 평균 때린 결과가 바로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죠. 이 세 개 데이터셋 대상.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실제로 이 추가한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냐 마냐 이거를 다 수행했을 때 우리가 넣었을 때 가장 잘 됐다. 물론 이거랑 큰 차이가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퍼포먼스가 큰 차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디서 조금은 더 베러한 그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엠니스트랑 사이파 데이터셋에서 이제 사용하는 결과인데요. 각 클래스를 이렇게 넣었을 때 각 하나씩을 다 노멀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를 아웃 오브 클래스라고 해서 나타낸 성능이 엠니스트에서는 비교적 오시겐이 전반적으로 수행을 잘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이제 이 모델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나름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파 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배경사진이 심지어 있는 이런 조금 어려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진 않더라. 여전히 더 강한 모델들이 조금씩은 더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 모델의 한계점이고 더 퓨처 워크로 남겨놓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퍼포먼스 부분들이 조금은 오시기니 아주 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조금은 더 잘하지만 아주 뭐 엄청난 성능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옥시겐이라는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여기 모델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근본적인 이 방법의 한계점을 얘기한 거죠. 결국은 실제로 이렇지 않다라는 거. 오토인코더는 자기가 기본 클래스로 학습한 거에 대해서 다른 클래스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생각보다 재구성 오류 바탕의 디텍션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전제를 조금은 다시 물음표로 던져본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이 갖는 의미는 가치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